아래에 소개할 이야기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공포 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탄생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죄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복잡한 도심지 한가운데 조용한 분위기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도심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낡고 허름한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관과 달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된 주민들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지하 주차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버려진 공간에서 한숨소리와 이상한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항상 어두워서 바로 옆까지 다가서지 않는 이상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밤 남편은 참다 못해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불빛은 희미했고 그가 향하는 방향은 더더욱 어두웠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고 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던 남편은 마침내 소리가 나는 곳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쓰지 않는 옛 관리실로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의 흐릿한 형상이 있었고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죠. 저주받은 곳이야. 남편은 경악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그는 그 사건을 아파트 관리인에게 말했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그곳이 과거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자리라고 설명하며 이곳 주민들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부는 그 후로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정체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상상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생생하게 전해져 여러 차례 다른 이야기들과 결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았고 그만큼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오래된 전설 과수 많은 괴담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산 그림자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산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혹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모닥불을 피워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문득 산 그림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중 용기가 있던 친구가 말했죠. 우리가 오늘 밤에 그 산을 올라가 보면 어때? 처음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다 같이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르던 산길이었지만 밤의 정적은 무척이나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곤 했죠. 처음엔 장난을 치며 웃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우리가 밟는 낙엽 소리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폐가였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산 그림자가 자주 목격된다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건물은 퇴락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 마치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우리는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안은 굉장히 무겁고 눅눅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은 누군가의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었고 바닥 여기저기엔 애매하게 부서진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웃으며 알을 꺼냈습니다. 여기 정말 산 그림자가 나타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폐가 안쪽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건물 속을 휘감는 듯한 소리였죠. 놀란 우리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방이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그때 우리는 그 소리가 벽 뒤에서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때입니다. 갑자기 벽 한쪽에 작은 문이 열리면서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그대로 산 아래까지 달려내려왔죠. 그 일이 있은 후 그 친구와 저는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금기를 깨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끔찍한 순간이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산, 그 폐가, 그리고 그 형체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제 안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지요. 누군가 그곳에 다시 가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도는 곳이었다. 방은 좁았지만 두 명이 쓰기에는 충분했고 나와 내 룸메이트는 그곳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어느 밤 룸메이트가 가족 모임 때문에 집에 가고 나 혼자 방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갑자기 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싶어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약간의 잡음만이 들려왔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혼자 있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응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져 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았을까? 그 후로도 끝없는 전화가 계속되었다. 받지 않으면 몇 분 후 다시 걸려오고 받을 때마다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럴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갔다. 나 이 가까이 있다. 곧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나는 더욱더 공포에 사로잡혔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어 기숙사 사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감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감은 나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전화선이 오래돼서 그런 걸 거야. 아마 노이즈가 들어간 거겠지. 오늘 밤은 공동 휴게실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게 어떻겠니? 나는 사감의 말을 듣고 휴게실로 피신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숨겨진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울렸고 결국 나는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 보안팀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보고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화선 어디에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는 장난 전화일 거라고 하며 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몇 주가 더 지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밤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숙사 방에 남겨진 전화기에서는 짧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밖을 봐.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느낌이 들며 나는 방의 창문을 서서히 열어보았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여전히 묘한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때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보여?
난 항상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 나는 커튼을 재빨리 닫고 등 뒤의 벽에 등을 기댔다.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학교 측에도 사정이 심각하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을 끝으로 나를 향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서든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듯한 그 기묘한 불안감은 나를 긴 시간 동안 괴롭혔다. 기숙사 방에 설치된 전화기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자 노력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얼어붙은 방 안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창밖을 살피며 다시금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곤 한다.